자, 우리 5강 시작하겠습니다. 1권 42쪽 펴시면 되고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 저기 식탁 위에 오징어 땅콩 꼬맹이가 먹다 남긴 게 있어서 그거 좀 집어먹고 왔어요. 아, 이게 요즘에 노량진 강의 나가지도 않는데 또 그대로 바쁩니다. 어떻게 더 바빠졌어요? 더 바빠져가지고 그죠? 그래도 오늘 일부러 그 옷도 안 갈아입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맨날 그 집에서 찍는다고 그 막 허름한 막 면티 막 목 늘어진 거 막 뭐 아저씨긴 한데 동네 아저씨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뵙는 게 좀 죄송스러운 면도 있어가지고 죄송스런 아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죄송스러운입니다. 그죠? 이제 요런 용어의 활용을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거예요. 자, 보죠. 42쪽 펴시면. 자, 용언에 활용해 가지고요. 우리 왜 동사나 형용사, 서술격조사 이다는 가변어라고 했죠. 물론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제 동사나 형용사고요. 활용, 형태 변화하는 거예요. 어간에 어미 붙이는 거죠. 그러면 크게 1번 보세요. 규칙 활용이 있고 2번에 뭐가 있나요? 불규칙 활용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규칙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를테면, 그죠? 그대로 잘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변하더라도 뭐예요?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항상 일정하게 변하는 걸 우리가 규칙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해는 날마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죠? 동에서 서로 이동은 하지만 그것이 날마다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들 규칙적인 자연 현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교재 보세요. 규칙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 규칙 활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형태가 변하더라도 그것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같은 조건 하에서 그 변화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규칙 활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오면 활용의 양상, 이제 사실은 규칙보다는 불규칙 활용의 양상 같은 거 구별하는 건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어간에 어미 붙였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맞춤법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기에 쓰이는 거구나. 그래. 시험에 이를테면 불규칙 활용의 양상 같은 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어간이 어미 붙였을 때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다룬다는 것은 결국 맞춤법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규칙 활용 확인합니다. 자, 쉽게 가죠. 보세요. 웃다에. 자, 이거 어간이고 어미입니다. 구별하려고 이렇게 쓴 거고요. 여기에다가 그죠? 그냥 아무거나 어라는 어미 붙여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한국인이면 당연히 웃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어간 웃과 어미 어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무슨 활용? 규칙 활용. 뭐 너무 쉽네.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놀다. 자, 여기에다가 딴 거 말고요. 는 한번 붙여볼까요? 그럼 어떻게 활용합니까? 예. 한국 사람이면 놀는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어떻게 씁니까? 노는. 나 좀 노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쓰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방금 배운 걸로 하면 어간 놀이 는 붙었을 때 노로 나타나니까 어간의 형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마치 뭐처럼 보여요? 불규칙 활용처럼 보이죠. 근데 보세요. 똑같이 받침의 리을이 들어가는 울다의 울에다가도 는을 붙이면 얘는 울는이 아니라 어떻게 써요? 그렇죠. 우는. 가만히 보니까 어감 받침 리을이 는이라는 어미와 결합했을 때 어감 받침 리을이 일정하게 탈락하죠. 변화 양상이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규칙 활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이제 맞춤법으로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런 규칙 알아두면 맞춤법상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규칙적인 어미의 활용 개념 플러스 부분이고요. 1번 한번 보시면 요거 지금 니은 은 무로 음으로 비읍시다 읍시다라고 해가지고요. 한국 사람이면 이거 본능적으로 잘 써요. 보세요. 가다 같은 경우에 이거 둘 중에 뭐 붙이나요? 간, 감으로 가읍시다가 아니라 갑시다에서 잘 쓰는데 다만 규칙을 인지해야만 조금 복잡한 맞춤법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문법적인 의미나 기능은 동일한데 의가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식으로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식으로 짝을 이루는 어미들 같은 경우에 잘 들으세요. 앞말이 리을이나 모음으로 끝나면 뭐가 이렇게 짝을 이루는 어미들 중에 무조건이 아니라 의가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짝을 이루는 어미들 중에 의가
안 들어간 형태가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 이외에 어간이 앞말이 리을 이외에 자음으로 끝나면 어떻게 의가 들어간 형태의 어미가 붙습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짝을 이룰 때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가다와 먹다, 가다와 잡다 같은 걸로 연상하면 되게 쉬워요. 가다에 둘 중에 하나 붙으면 가은이 아니라 감으로 갑시다. 잡다는 잡은 잡음으로 잡읍시다 해서 조건 외우지 않아도 잘 쓰기는 하는데 자 이게 활용되는 범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확인해 두시고요. 확인해 두시고 자 그냥 외우지 마시고 받침 없는 가다나 받침 있는 잡다 이런 걸로 연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자 규칙적인 어미의 활용 중에서 의탈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뭐 작년에 만든 규제인데 지금 봐도 뿌듯합니다. 그죠? 어쩌면 이렇게 가독성이 활자도 크고 말이야. 이게 제가 봤을 땐 최고 규제인데 왜 사람들이 안 사는지 죄송합니다. 지금 강의료를 못 받기 때문에 책이라도 좀 팔아야 출판사도 그죠? 흰경우에서 좀 벗어나고 막 문 닫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출판사도 흰경우에서 벗어나고 저도 하다못해 1,000원씩이라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계속 눈물이. 자 볼게요. 이건 뭐냐면 어간의 끝모음 의가요. 어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항상 탈락하는 거죠. 항상 탈락하는 게 규칙적이에요. 자 이것도 물론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기는 해요. 보세요. 예를 들면 편지를 쓰다에다가 어가 붙으면 당연히 한국 사람이면 편지를 써라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 이렇게 활용 잘 하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규칙 외우고 있지 않아도 잘 활용하는 건데 다만 요거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 예문 보세요. 김치를 담그다, 가게에 들르다, 대문을 잠그다, 시험을 치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 단어는요. 어떻게 잘못 알고 있냐면 김치를 담그다 라든가 아니면 가게에 들리다 아니면 문을 잠그다 시험을 치르다 치르다 이게 기본형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 단어는 국어의 표준어에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들리다라는 단어가 있기는 해요. 들리다라는 단어가 있기는 한데 들리다는 듣다의 피동사 그래서 천둥치는 소리가 들리다 했을 때 그 의미고 어떤 장소를 거치거나 방문하다라는 의미 있을 때는요. 가게에 들리다가 아니라 가게에 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예, 어간 끝모음이 다 뭐로 끝나는 친구들, 으로 끝나는 친구들이에요. 어간 끝모음이 다 으로 끝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요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기본형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왜 김치나 젓갈을 만들다라고 했을 때 기본형은 뭡니까? 중요합니다. 담그다가 되는 거고요. 어떤 장소를 거치거나 방문하다 그랬을 때는 뭐가 돼요? 들리다가 아니라 들르다가 기본형이에요. 그 다음에 문 같은 거 열리지 않도록 할 때 잠그다. 그리고 시험을 보다나 어떤 일을 겪다 그랬을 때 치르다. 핵심은 뭐라고요? 어간의 끝모음이 다 뭐로 끝나는 친구들, 으로 끝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쓰다에 어 붙었을 때 탈락해서 써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것도요. 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을 때 다 뭡니까? 어간의 끝모음 으가 탈락합니다. 그래서 자 김치 어떻게 써야 됩니까? 김치 담가 먹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붙었을 때 그 다음에 가게에 들러서 문을 잠궜다가 아니라 문을 잠갔다. 시험을 치르다가 기본형이니까 과거형으로 쓴다면 시험을 치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 분석해 볼까요? 그죠? 자, 치르다의 어간 치르에다가 그죠? 과거를 나타내는 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종결어미 다 결합하게 되면 우리 왜 어간 끝모음 은은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 자체도 어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미 앞에서 규칙적으로 탈락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리을에다가 붙고 다 결합하면 어떻게 쓰이게 돼요? 치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탈락하는 조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쓰기는 하지만요. 이 단어 4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간 끝모음이 다 뭐로 으로 끝나는 친구들이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춤법 문제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문법 자체의 형태론이 나오지 않아도요, 표준어라든가 어휘의 맞춤법은 그래도 현재까지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알아두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됐죠? 한번 보시고요. 네, 3번에 리을 탈락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조금 전에 놀다나 울다의 어간에 는 붙으면 어간 받침 리을이 탈락해서 노는 우는 이렇게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간 받침 리을이 탈락하는 것도요,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항상 똑같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3번에 리을 탈락 나와 있는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조건 보면 어감 받침 리을은 니은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거나, 그죠? 아니면 리을인 어미. 자, 이게 그냥 리을이 아니라 붙임표 있고 리을이네요.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이에요.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바로 4강에서 했던 갈 사람에 붙은 갈에 붙은 리을 같은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받침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 그리고요. 종결어미 오 앞에서 예외 없이 탈락합니다. 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외워요? 자, 어감 받침 리을은 뭐 앞에서 항상 탈락한다? 날 보시오 앞에서 항상 탈락한다. 자, 외우세요. 어감 받침 리을은 날 보시오 앞에서 항상 탈락하는 겁니다. 항상 탈락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 그 다음에 리을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받침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결어미 오 앞에서 예외 없이 항상 뭐 한다는 겁니까?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럼 해볼게요. 아니 선생님, 굳이 외우지 않아도 놀다에 는 붙어서 노는, 울다에 는 붙어서 우는 이렇게 잘 쓰는데 이렇게 외울 필요 있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건데, 옛날에 김수철의 젊은 그대라는 노래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보석보다 찬란한 무지개가 달려있는 저 언덕 너머 내일의 희망이 우리를 부른다. 막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저는 이 노래를 왜 외우고 있는 겁니까? 혼자 7080이네요. 저는 8090 셀입니다. 그럼 보세요. 거칠은 이런 형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틀린 거죠. 그죠? 보세요. 기본형이 뭐예요? 거칠다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왜 앞에서 1번에서 거칠다의 은하고 짝을 이루는 게 니은이죠? 그러면 지금 앞말이 리을로 끝나면 은이 아니라 뭐가 붙어야 돼요? 니은이 붙어야 되죠? 은이 아니라 니은이 붙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기억하게 되면 거칠에 니은 붙으면 이건가? 근데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그러면 거칠은인가 봐.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건데 우리 외웠잖아요. 어감 받침 리을은 뭐 앞에서 날 보시오 앞에서 항상 탈락한다 그러면 거칠이라는 어간이 니은으로 시작하는 요거죠. 어미 앞에서 탈락하니까 리을을 탈락한 거치에 니은 붙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치는 벌판이 아니라 거친 벌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1번하고 3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맞춤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녹슬은 못이 아니라 얘도 그죠? 녹슬 다에 은이 붙을 수는 없죠. 의가 안 들어간 니은 붙어서, 그래서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감 받침 니은 탈락하면 어떻게 씁니까? 녹슨 못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정말 잘 확인하셔야 하고요. 자, 일단 얘는 규칙 활용이라는 범주보다는 뭘 아는 게 중요하다. 의탈락, 리을 탈락과 관련해서 맞춤법으로 정확하게 쓰는 거. 그죠? 요게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불규칙 활용. 그러면 불규칙 활용의 개념은요, 이런 거잖아요.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변하면서 변화 양상이 보편적이지 않은 거. 그러면 특정 단어에서만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쉽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불규칙 활용에서 그죠? 변화 양상이 보편적이지 않다고 했을 때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어간이 바뀌는 거, 어미가 바뀌는 거, 어간 어미가 다 바뀌는 거. 문법 자체로 물어봤을 때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 단어를 준 다음에
이거 셋 중에 뭐가 바뀌는 경우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그래서 맞춤법으로 어떻게 적는 게 정확하게 적는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어간이 바뀌는 경우. 자,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렇지 문법적인 용어를 연결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단어 자체는 잘 써요. 해볼게요. 한번 그러면 지금 어간이 바뀌는 경우에 첫 번째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서럽다. 그러면 서럽다의 어간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활용해요? 서러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서러워. 한국인이면 잘 쓰잖아요. 그러면 서러워라고 했을 때 이 워가 우하고 어가 만난 건데 뒤쪽에 어가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어간 쪽에 받침 비읍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받침 비읍이 뭐로 바뀌어서 우로 바뀌어서 뒤에 어와 결합하면 서러워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어간이 바뀌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가르다 같은 경우도요. 보세요. 둘로 가르다에다가 과거를 나타내는 악 같은 거 붙여봅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써요? 둘로 가르았다 그럽니까? 아유 설마요. 어떻게 해요? 둘로 갈랐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보면 at하고 다는 그대로 있잖아요. at과 다는 그대로 있고 어간 쪽에 르가 뭡니까? 받침과 초성의 리을 리을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미가 바뀌는 경우 한번 볼게요. 이를테면 우리 공부를 하다의 하에다가 아가 붙으면 공부를 어떻게 써요? 하아가 아니라 하여 이렇게 쓰죠. 물론 하여는 해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미 아가 붙었는데 하는 그대로 있고요. 어미 아가 뭐로요? 여로 바뀌었죠.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세요. 거기 지금 달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죠? 이 달다가 우리 맛이 달다가 아니고요. 거기 주의 뜻 써놨는데요. 그죠? 불규칙유형 달다는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것을 주도록 요구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본형으로 잘 안 쓰기 때문에 달다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게 잘 인지가 안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달다에다가 우리 명령형 종결어미 알아. 그죠? 뭐 잡아라 했을 때 알아가 붙으면 거기 있는 책을 나에게 달아라라고 안 하죠. 그 책을 나에게 다오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뒤쪽에 아라가 달다라는 단어에서만 뭐로 바뀌었어요? 오로 바뀌었죠. 어미가 바뀐 거고요. 잠깐만 선생님 이거 달의 리을도 안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 어감 받침 리을이 날 보시오 종결음이 오 앞에서 탈락하는 건 뭡니까? 규칙적인 거니까 다의 받침 리을이 탈락한 건 불규칙 활용의 범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 아라가 오로 바뀌는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어광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있네요. 이를테면 보세요. 하늘이 파랗다에 그죠? 지금 받침이 리을 리외의 자음으로 끝나니까 은이와 니 중에 의가 들어간 이게 붙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 활용하면 하늘이 어떻게 씁니까? 하늘이 파라은이가 파라니 이렇게 쓰거든요. 일상적으로 잘 쓰죠. 그러면 어간의 히읗도 빠지고요. 어미에서 의도 빠졌네요. 그래서 어간 어미가 다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인 단어는 잘 쓰는데 시험에 나왔을 때 불규칙 활용 중에 어간이 바뀌느냐 어미가 바뀌느냐 아니면 어간 어미가 다 바뀌느냐 요거 구별하는 게 딱 한 번 출제가 됐었어요. 물론 과거에 서울시 이런 데도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궁금해지죠. 선생님 결과적으로 단어 쓰는 건 괜찮은데 이거 불규칙 활용 양상 파악할 때 조금 쉽게 파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그걸 안 가르치면 기태형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봅시다. 43쪽에 불규칙 활용의 양상이라고 해가지고요. 1번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죠. 교재 같이 보세요. 자, 서럽다, 가르다, 하다, 달다, 파랗다와 같은 용어들은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특정 단어에서만 형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비슷한 구조의 다른 단어에서는 이 같은 활용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규칙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를테면 접다 같은 경우에 똑같이 받침의 비읍이 있지만 붙었을 때 저어가 아니라 접어. 그 다음에 따르다에 at 붙었을 때는 리을이 아니라 의가 탈락하는 규칙이고요.
잡다에 아 붙었을 때로 잡아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보다에 아라 붙었을 때는 어떻게 씁니까? 예, 보아라. 그다음에 좋다에 은이가 붙었을 때는 좋으니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문 조건이 비슷한 다른 단어들은요. 방금 우리가 봤던 요런 서럽다, 가르다, 하다, 달다, 파랗다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거죠. 뭐 확인하라는 거예요? 불규칙 활용은 모든 단어에서 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어에서만 그러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뭐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선생님 그러면 불규칙 활용을 좀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 센스를 발휘해 주세요. 제가 지금 불규칙 활용을 설명하면서 어미를 다 뭘 붙였나요? 어미를 다 뭘 붙였죠? 그죠? 그죠?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를 붙였죠. 그러면 2번 보세요. 자, 2번. 불규칙 활용이 양상이 2번입니다. 불규칙 활용은 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양상은 뭡니까? 아, 어 등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결합해 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일단 불규칙 활용의 양상 점검할 때 아나 어 붙여보면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게 가능하고요. 제가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들보다 이거 두 개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게 대다수의 용언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3번에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여쭤볼 거예요. 확인해 보면 해보죠. 자, 곧다는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제가 뭐 해보면 된다고 했어요? 아나오 붙여보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뭐 붙어요? 아 붙이면 고다. 어간음이 안 바뀌네. 규칙. 그죠? 자, 3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따는 규칙, 불규칙. 어떻게 써요? 얻어. 어간음이 안 바뀌네요. 규칙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좋다. 자, 뭡니까? 아 붙이면은 어떻게 활용해요? 좋아. 그러면 얘네들은요. 아나 어 붙였을 때 어간음이 바뀌는 게 없잖아요. 다 규칙 활용이에요. 되게 쉽죠. 그죠? 그래서 어 규칙 활용인지 불규칙 활용인지 1차적으로 파악하려면 아나 어를 붙여서 바뀌는 부분이 있는가 확인하면 되고요. 다만 거기 제가 붓다라는 단어 설명해 놨어요. 선생님 이런 단어가 있나요? 불다는 들어봤는데 붓다는 처음인데 붓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얘는요. 불규칙 활용을 해서 불어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곧다나 어따나 좋다 같은 단어는 일상적으로 잘 쓰는데 이런 단어는 낯설죠. 자, 거기 3번에 별표 참고 표시 들어가 있죠. 어떤 단어 두 개 나와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재 이제 눈치채셨죠? 빨간 글씨로 표현된 단어들은 어휘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묻다. 뭐 있어요? 붙다. 자, 기본형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묻다는 조금 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붓다 같은 경우는 물에 젖어 부피가 커지다,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얘네가 기본형이 받침에 디귿이 들어가는 묻다와 붓다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감 받침 디귿이 리을로 나타나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문 보면 밥이 눌어 누룽지가 되었다. 물론 눌다라고 기본형을 잘못 알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활용을 잘하지만 밥이 눌어 누룽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본형이 뭐라고요? 눕다에 어가 붙어서 눌어라고 불규칙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밥이 누른다가 맞겠어요? 밥이 눕는다가 맞겠어요? 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눕다고 그러면 밥이 누른다가 아니라 눕는다죠. 그죠? 조금 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눕다의 받침 디귿은 모음어미를 만났을 때만 리을로 나타나기 때문에 능 같은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을 때는 눌이라고 쓰이지 않아요. 인지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죠? 밥이 누른다 이런 거 주고 나서 밑줄 치고 맞춤법 맞게 틀리게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되죠. 기본형 눕다고 모음어미 앞에서는 어감 받침 디귿이 리을로 나타나지만 자음어미 앞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이 누른다가 아니라 눕는다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붓다. 우리가 라면이 불다라고 쓰는데 기본형이 뭐라고 했어요? 붓다라고 했죠.
이게 중요한 단어라고 목소리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서.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붓다가 기본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왜 이런 예문? 라면이 불면, 이건 16년부터 23년까지 무려 7구급에서 4차례나 출제된 어휘이기도 합니다. 라면이 불면 맛이 없으니 불기 전에 빨리 먹으렴 했을 때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일상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틀린 거죠. 이제 앞으로 친구들이 뭐 불면 이런 거 쓰면 헤어지세요. 그냥 절교. 시험 끝날 때까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죠? 보세요. 이게 불면이라는 형태가 나타나려면 기본형이 불다가 돼야 되죠. 근데 물에 젖어 부피가 커지다의 기본형은 뭐라고 했어요? 붓다라고 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붓다에는 면과 음연 중에 뭐가 붙어요? 조금 전에 했던 거. 의가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게 짝을 이룰 때. 이를테면은 보세요. 가면 잡으면 되니까 면이라는 것은 면과 음연이 짝을 이루는 거죠. 받침이 있는 말 없는 말로 비교해 보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면 같은 경우는 명과 음연이 짝을 이루는데 지금 어감 받침이 리을 이외의 자음으로 끝나니까 뭐가 붙어요? 음연이 붙어야 되는 거죠. 다만 물에 젖어 부피가 커지다라는 뜻의 붓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어감 받침 디귿이 뭐로 리을로 나타나요. 그래서 라면이 뭐예요? 라면이 부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아니에요. 라면이 부르면 맛이 없으니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똑같죠? 붓다에다가 자 각이 잡기 해서 얘는 의가 들어가는 어미와 짝을 이루는 게 아니네요. 받침 있는 말에 붙여서 확인하면 돼요. 그죠? 잡다 잡기 얘는 그러면 의기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바로 붙고 기 자음으로 시작하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만 리을로 나타나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면이 부르면 맛이 없으니 불기가 아니라 붓기 전에 빨리 먹으렴. 이거 엄청난 거 한 겁니다. 그죠? 라면이 부르면 맛이 없으니 붓기 전에 빨리 먹으렴. 이 단어는요. 단어 자체도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죠? 용언 범주가 맞춤법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정리 잘 하셔야 해요. 자, 그다음에 4번 갑니다. 4번. 자, 국어에서 이 서술어가 되는 용언이 문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문법 범주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본 용언과 보조 용언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예문 주어져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의 본 용언 한번 보죠. 본 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에서 2개 이상의 용언이 쓰일 때 문장의 주체를 중심적으로 서술하면서 그러니까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언이죠. 그다음에 보조 용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본 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보조 용언은 말 그대로 본 용언 뒤에서 의미를 보조해 주는 거죠. 문장에서 2개 이상의 용언이 쓰일 때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보조 용언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나는 밥을 먹고 싶다. 먹고도 용언이고 싶다도 용언이죠. 우리 왜 용언이라는 거 쉽게 확인하는 게 가변어인지 불변인지 확인하면 돼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싶다 싶고 싶으니 싶어서 되니까 둘 다 용언 맞고요. 자, 첫 번째가 뭐가 되고요? 본 용언이 되고요. 두 번째가 뭐가 돼요? 먹는다는 움직임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더하는 보조 용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시험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런 거죠. 사실은 2015년, 16년 국가지 9급에 연속으로 나오고 그 이후에 잘 안 나오기는 해요. 안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거죠. 우리 국어 문장을 구성하다 보면 이렇게 풀이해주는 쪽에 용언이 한꺼번에 2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본 용언과 보조 용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본 용언 다음에 또 다른 본 용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본 용언 다음에 보조 용언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출제하는 사람들이 문법에서 뭐 물어보겠어요? 첫 번째는 무조건 본 용언이니까 묻지 않을 거고 두 번째 쓰인 용언이 본 용언이게 보조 용언이게 이런 것들이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죠. 물론 이거 구별하는 게 일상생활에서 크게 도움되지는 않는데 이제 문제 국어 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나왔던 적이 있고요. 그죠? 그러면 이 구별법 알아야겠네.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3번이에요.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의 구별법. 그래서 기억.
자, 2개 이상 연속되었을 때 앞에 것은 무조건 뭐다? 본용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묻겠죠. 아이, 허망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잘 보세요. 용언이 2개 이상 연속됐을 때 두 번째 이하의 용언만으로 문장의 의미가 성립하지 않거나 확인할게요. 그러면 나는 밥을 먹고 싶다 해서 요거 나는 밥을 싶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본용언 없이는 못 쓰이는 보조용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문장의 의미가 성립된다 할지라도 원래 문장에 쓰인 뜻과 달라질 때는 보조용언이라는 거죠. 해볼게요. 요거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면 용언인데 첫 번째 것은 무조건 뭐예요? 본용언이죠. 그럼 보세요. 자, 얘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 해서 요거 빼고 그러면 그는 그렇게 왔다. 말 돼요 안 돼요? 말은 되죠. 그는 그렇게 왔다. 말은 되는데 이거요. 살아왔다의 왔다와 그냥 왔다는요.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정리는 못 하더라도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했을 때 살아왔다에 쓰인 왔다와 그냥 왔다 의미가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조용언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디귿입니다. 용언이 2개 이상 연속됐을 때 두 번째 이하의 용언만으로 문장 의미가 성립되면서 원래 문장에 쓰인 뜻과 달라지지 않을 때는 두 번째 게 뭐가 돼요? 본용언이 되는 거죠. 보세요. 이 예문. 아이들이 강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헤엄쳐 왔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건 무조건 본용언이고요. 그죠? 요거 빼고 해보죠. 그러면 아이들이 강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헤엄쳐 왔다도 헤엄쳐서 이동했다는 거고 이것 빼고 이쪽으로 왔다 그래도 그냥 여전히 이동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것만으로 말도 되고 헤엄쳐 왔다의 왔다와 동일한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본용언이 되는 거죠. 파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리고요. 보조 용언으로 쓰였을 때 의미를 별도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요. 우리가 충분히 문법적인 직관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살아왔다의 왔다와 그냥 왔다의 의미는 다르고요. 그 다음에 헤엄쳐 왔다의 왔다와 그냥 왔다는 의미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본용언, 이럴 때는 보조용언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용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범주였어요. 용언의 활용, 그 다음에 본용언, 보조용언, 그리고 활용 부분은요. 불규칙 활용 중에서 어간이 바뀌냐 어미가 바뀌냐 둘 다 바뀌냐 이런 것들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맞춤법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맞춤법으로 연결했을 때 단어의 기본형을 정확하게 아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본용언, 보조용언 기본적인 구분법은 알아두시고요. 다만 근간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다.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5강 부분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죠? 예, 차분히 강좌 다 들으시고요. 보니까 본 강좌 말고 핵심 정리 그 4배속 강좌는 잘 조회수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어차피 복습할 거 본 강좌 쭉 들으시고요. 핵심 정리 4배속 핵심 정리 강좌로 포인트 잡으시면 좋잖아요. 혼자 책 읽으시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꼭 들어주세요. 합쳐서 들어도요. 다른 선생님들 강의하는 것에 절반도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꼭 활용해 주시고요. 자, 잠깐 숨 좀 돌렸다가요. 2차 시의 마지막 수업 6강 들어가겠습니다.